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출 분석은 필수. 한눈에 보는 매출 차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차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출 차트가 보여요. 각 영업소의 데이터를 현재 시트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제1영업소 자료를 가져오고요. 제2영업소 자료도 가져오고, 자, 제3영업소 자료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고 전체 합계까지 가져온 자료를 이용해서 밑에 이렇게 동적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시면은 데이터 값이 합계 부분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값이 크기 때문에 보조축도 세웠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1영업소 자료가 보이고요. 제2영업소, 제3영업소가 보여요. 그렇게 하고 1, 2, 3영업소 전체, 자, 얘네들 3개를 한꺼번에, 자, 1, 4분기 핸드백 얼마나 매출했는지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다고 할 때는, 자, 는을 찍으셔가지고, 자, 썸을 넣겠죠. 합계니까 해서 제1영업소, 자, C5를 찍어주시고요. 컴마. 제2영업소 또 컴마 찍어주시고, 제3영업소까지 딱 찍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가로를 딱 닫아서 엔터를 땅 때려주시게 되면은, 자, 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조금만 엑셀을 배우셨다고 한다면은, 썸 함수를 써가지고 금방, 자, 제1영업소부터 제3영업소까지 합계를 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방법보다는 이게 지금 느낌표가 제1영업소 시트를 참고한다는 뜻이거든요. 제1영업소 시트. 이 부분을 지워주세요.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요번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이에 얼마든지 제1영업소, 제2영업소, 제3영업소, 심지어는 12번의 영업소가 있다고 했어도 1월부터 시작해서 제12월까지 12달 그 사이에 있는 걸 일일이 다 찍지 않아도 CA5의 값을 뭐 하겠다? 합계를 구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다 마우스 놓고, 자, 금방 하셨던 거 여기를 싹 지워버리세요. 느낌표를 싹 지워버리시고, 자, 어차피 느낌표는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그래서 제1영업소 시트부터 제3영업소 전체, 제1영업소부터 제3영업소 시트, 예, 맨 끝에다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느낌표 하나만 있으면 되고, CA5 이렇게 하셔도 금방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간단해졌죠? 더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 있던 핸드백, 자, 이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핸드백이 제1영업소도 맨 앞에, 제2영업소도 맨 앞에, 자, 제3영업소도 똑같은 위치에 이 틀이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 식이 유효한 거지요. 전체 합계가. 자,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핸드백을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1영업소는 핸드백이 여기 있고, 제2영업소에서는 가죽, 이 지갑 벨트 이 부분하고 핸드백하고 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값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값이 지갑 벨트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식으로 써갖고서는 값이 안 맞겠죠. 여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쓰시면 좋은 거,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쓰시면 좋겠다 싶은 거가 다 지워주시고요. 통합입니다. 통합. 자, 전체를 범위 잡으세요. 전체, 자, 제품 합계 시트 전체를 다 잡으시고, 그렇게 하고 상단에 데이터에 보시면요, 통합이라고 하는, 자, 가상분석 안에, 지금 가상분석 지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요. 요거네, 요거 통합. 여러분들은 화면이 넓게 돼 있어 갖고 데이터에 가보시면 통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합계 찍으시고 제1영업소, 자,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한 번만 고생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제2영업소 찍어주시면은 제2영업소 그대로 범위가 잡혀 있어서 추가. 제3영업소도 오셔가지고 그대로 추가 해주시면은 똑같은 위치 내에 이 제품의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행과 왼쪽 열 부분이 이름표다, 레이블이다.
해서 레이블이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실제로 원본 데이터 연결 이거 찍어 주시면은 원본 값이 바뀌면 여기 있던 요 합계되는 부분들도 알아서 싹 바뀌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더 간단하게 여기는 함수 이름도 보이시죠 않죠? 그래서 벌써 전체 합계도 구해졌어요. 이 기능이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통합은 이 제품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 이거 바뀌어 있어도. 자, 그런 다음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매출 차트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 곳에다가 얘처럼 이렇게 유일성 검사로 단추를 눌러가지고 자료를 끌어오도록 이걸 좀 넣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죠. 이대로는. 그래서 자, 이름 정의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를. 여기도 지금 보시면 완성해도 컨트롤 G 한번 눌러볼게요. 제 일영업소 찍어주니까는 전체 범위 다 잡으셔갖고 제 일영업소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 2영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범위 잡으셔갖고 제 2영업소로 범위가 잡혀 있어요. 제 3영업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름을 컨트롤 시프트 8번 자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상단 위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제 1영업소라고 이름 정의를 빵 해주시고요. 제 2영업소에도 오셔갖고 여기도 제 2영업소 빵. 자, 여기도 제 3영업소 해갖고 제 3영업소 빵 찍어주시고요. 전체까지 한번 찍어주시는 겁니다. 전체 합계까지 해서 전체 합계. 이렇게 지금 찍었습니다. 전체 합계까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름 정의를 해갖고 와서 이 매출 차트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자, 데이터에 오셔서 유일성 검사입니다. 여기가. 자, 유일성 검사 찍어주시고요. 자, 여기다 각각 목록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목록. 그래서 여기다가 제 1영업소 이렇게 써주시면은 컴마 제 2영업소 써주시면은 여기서 선택이 된다는 거죠. 하고 전체 합계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값이 보인다는 거죠. 보여. 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상단 위쪽에 이 부분이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식이.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C12에 들어있는 이 값하고 뒤에 제품 매출 현황하고 연결,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제 2영업소 제품 매출 현황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아까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자, 지워주시고,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자, 여기 이제 함수 하나를 쓸 거예요. 그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로, 자, 쓰실 건데, 그 전에 이제 인다이렉트 함수가 어떤 함수냐. 자, 요 함수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다이렉트, dir, ECT, 자, ECT, indirect.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자, 이 부분에다가, 자, 가져올 셀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 셀 범위, 가져올 셀, 그러니까 셀 범위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셀 범위.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보시면 한꺼번에 범위 잡으시고, 자, 여기다가, in direct 이렇게 쓰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죠. 제 2영업소 자, F4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꼭 이 자리 거 여기 지금 들어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자, 이거 잠깐 취소 좀 하고요. 자, 여기를 같은 자, 이걸로 2영업소 자료를 해놨다고 한다면 여기도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제 2영업소 C5에 들어있는 4444, 자, 3543, 요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다이렉트로 하시면은, 인다이렉트, 자, 찍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자, 리퍼런스 텍스트니까, 참고하고 싶은 텍스트니까요. 자, C12 찍어주시고, F4
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땅 때려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자료 그대로 그 자리 위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끌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벌써 끝났어요. 제 일영업소 찍어주시면은 일영업소 자료가 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8692 41383 굉장히 간단하죠.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여기도 자, 해서 그 자료들 다 끌어왔기 때문에 자, 밑에 차트를 이제 만드셔도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요. 자, 여기를 다 지워버리시고 자, 이대로 범위 잡으시고요. 자, 는 찍어주시고 인 다이렉트 눌러서 현재 리퍼런스 텍스트입니다. 자, 전체 합계라고 하는 이름 정의를 해놨잖아요. 이름 정의 해놨는데 C에 12에 자, 이름 정의 되어 있는 전체 자, 합계 그 중에 C의 5자리 거 값을 그대로 찍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인 다이렉트가 자, 들어있는 텍스트 값을 그대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값을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한 방에 채우기죠. 한 방에 채우기 한 방에 채우기 자, 이렇게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하단 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범위 잡으시고 자, 홈 탭, 삽입 탭 차트는 삽입에 있습니다. 추천 차트 눌러주시고요. 그 중에 기본 차트 1번이죠.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 맞춰주시고요. 시작하는 위치 맞춰주시고 자, 또 여기서 Alt키 눌러가지고 움직여 주셔요.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제목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겠다. 여기 들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낀 막대기가 합계인데 너무 키가 커가지고 요것도 오른쪽 누르셔서 계열 서식에 가셔가지고 보조축 한번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조축 지금 나갔고 그리고 요거는 다시금 차트 종류를 바꾸실 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맨 밑에 합계했죠. 합계는 꺾은 선형으로 그것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자, 보시기에 따라서는 자, 조금 더 수정을 보셔가지고 계열 서식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계열 서식 중에서도 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를 좀 완만한 선 넣어주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업해 주셨더라도 위, 아래 차트가 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모서리도 약간 둥글게 끝에 둥근 모서리 찍어줬고요. 자, 이 차트에 둥근 모서리. 그렇게 하고 면색도 약간은 부드럽게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너무 진하게 넣으면 글씨가 또 안 보이니까 색깔도 좀 넣고요. 색깔도 넣고 그렇게 하고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 그림 영역의 선도 그림 영역의 윤곽선 부분도 선도 한번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채우기 색깔도 원하시면은 그 부분의 색깔을 슬쩍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바꿔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도형에 그림자도 옆으로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 해서 이렇게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래서 그림자도 잘 넣어주시고 꾸며주시는 거예요. 꾸며. 뭐 주는 꿈 같은 거는 버려버리셔도 좋겠다. 그럼 버리셔도 되겠고 자, 여기 값도 축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많으면 최소가 0, 최대가 10만이고 자, 여기 만씩이 아니라 2만으로 고쳐볼게요. 자, 2만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글씨가 좀 워낙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 같은 경우도 홈탭에 오셔서 조금 키워주셔도 좋고 자특도 사이즈를 더 키워주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서비스. 자, 또 꿀팁 하나 나가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삽입해서 이런 도형 하나를 넣습니다. 삽입해서 도형,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에 지금 자, 이 부분에 여기 위에서 선택을 해주셨을 때 제 일영업소 자, 이렇게 바뀌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 서식에 조금 색깔을 밝게 넣어볼게요. 자, 하고서는 틀을 찍고 상단 위쪽에다가
자, 는 한번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도형을 찍고예요. 커서가 아니고 도형을 찍고 여기 있던 C의 12를 이대로 여기다 반영시켜 주시면요. 결과적으로 얘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이 박스도 이렇게 박스도 같이 움직여서 자, 가운데 맞춰 주시고 글씨 키워 주시고 해서 필요하시면은 갖다가 얹어 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nDirect라는 함수를 써봤어요. inDirect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들어있는 요 밑에 있던 텍스트, 전체 합계라고 이름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전체 합계에 자기 각자의 셀 값을 다이렉트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